되게 쉬운 내용이라 조금 빨리 나갈 겁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 제목만 보자. 제목만.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써있기 때문에 제목이 연립 1차 뭐라고 돼 있어? 부등식. 잘 봐. 저거 쪼개서 쓸 거야. 쪼개서. 연립. 그럼 식이 몇 개라는 소리야? 2개. 몇 차? 1차. 그러니까 최고차가 몇 차라는 거야? 1차. 1차 부등식 풀 수 있지? 마지막에 무슨 식? 부등식. 그러니까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 부등으로 나왔다는 소리야. 끝.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2개 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스텝 1. 간단해. 각자 푼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 풀 수 있다 없다? 있어. 조심할 거 하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뭐 한다? 바뀐다는 건 기억해. 이건 되게 상식적인데 애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 얘기는 조금만 합시다. 그러니까 수학하면서 상식적으로. 첫 번째, 어떨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방금도 말했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근데 애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떤 경우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 자, 생각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식을 정리할 건데. 기억해. 역수를 취하면 바뀐다. 뭘 취하면? 역수. 물어본다. 이그잼플. 3이 커, 2가 커? 3이지. 역수 취하자.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바뀌어. 이런 건 기억해. 이해하죠? 고등학교 수학하면서 부등식을 쓸 때는 항상 기억해줘. 그래서 각자를 푸는 거야. 이건 다 풀어. 초등수학으로 푼단 말이야. 두 번째. 각자를 풀고 나잖아. 그러면 공통을 찾는 거야. 뭘 찾는다? 공통 부분 찾기야. 공통 찾기. 공통을 찾기. 당연하지 않아? 왜? 연립이니까 공통을 찾아야지. 이때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수직선에 표기합니다. 어디에 표기하자? 수직선 표기. 수직선에 표기하면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낸다? 이게 내용이 전부 답니다. 끝! 너무 쉬워. 각자의 부등식을 풉니다. 그리고 수직선에 표기해서 공통을 찾으면 그게 그냥 해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심플해요. 이해가지? 중학교 수학과 차이가 없어. 거의.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형 1번에서 딱 한 문제. 717번만 체크. 나머지는 더 쉬워서. 자, 다음 연립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상식적인 얘기 좀 할까, 얘들아? 얘들아, 분수나 소수가 나오면 연산이 좀 짜증나잖아. 기억나? 팁. 분수가 나오면 뭘 곱하고 시작하자? 분모의 최소공배수. 소수가 나오면 10이나 100이나 1000 같은 걸 곱하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수로 똑똑똑 떨어지게 바꾸는 게 좋아. 이해가요?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얼마 곱하고 시작할까? 10.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10을 양변에 곱해봐. 12 약분되면 얼마? 5. 전개 5x 플러스 5. 괜찮지? 얘들아, 이 정도는?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안 바뀌는 거야. 10을 곱했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2가 남으니까 6x 마이너스 8. 깔끔하지?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면 x, 부등호 바뀌고 13. 첫 번째 거 풀었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것도 풀자. 보는 순간 3, 4, 2니까 얼마 곱하고 시작할까? 3, 4, 2면 11을 곱합시다. 그럼 첫 번째 건 4가 남으니까 8x 빼기 12. 이 정도 함수 괜찮지? 11을 곱하면 3이 남은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푸고 잘 보고 부등호 안 바뀌어. 11을 곱하면 6이 남으니까 6x 빼기 18이 되겠지. 괜찮아요? 동류항 정리 5x 빼기 15 여기는 6x 빼기 18 넘기면 마이너스 x 넘기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곱하면 x는 3보다 크다가 됩니다. 끝. 이해가? 자, 최종 수직선으로 자꾸 표기해 버릇하는 게 그래도 좋아. 물론 그냥 암산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수직선 표기해요.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색칠하고 안 하고를 밑에다 해도 되고 위에다 해도 상관없어. 난 위쪽에다 할게. 작다 1층. 됐죠 지금? 3보다 크답니다. 3은 13보다 앞에 있을 거고요. 2층에 는이 없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해가?
3보다 크다,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된다?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3보다는 크게 되고요. 1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끝! 이런 거라고. 괜찮지, 얘들아?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과 별 차이가 없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오케이. 지민아, 괜찮아? 막히는 거 없지? 이 정도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갑시다. 정리하고. 얘들아, 유형 2번 갑니다. 저렇게 생긴 거. 다른 거 없어? 요거만 밑줄 칠게. 얘들아, 요렇게 생긴 꼴이라고 돼 있어. 그치? A보단 B가 크고 B보단 C가 커. 그럼 다른 거 없어. 얘는 요렇게 연립으로 바꾼다는 것만 기억해. 그렇지? 앞에 거 2개 연립, 뒤에 거 2개 연립. 그 아까 문제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거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가자. 우린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역시나 맨 마지막에 있는 721번 갑니다. 721번. 갑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잘라줘. 오, 이거 잠깐만 생각해. 잠깐만. x의 값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a가 다음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잘라줘. 문제가 2개야. 일부러 나눠 풀겠습니다. 스텝 1, 스텝 2 나눠 풀게. 이렇게 자른 문제들은. 우선 스텝 1, 저기까지만 해석하자. 당연한 말. 3개짜리 부등식은 연립으로 바꿀게요. 그럼 첫 번째 연립은 첫 번째랑 두 번째 1 빼기 3분의 뭐라고 돼 있어? 2의 1 마이너스 x가 작아. 누구보다? 4분의 3x 플러스 5보다. 이게 첫 번째야. 됐죠 지금? 두 번째는 4분의 3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아. 누가? 2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보다. 맞아 지금? 그럼 이제 각자를 풀자. 각자를 풀자. 첫 번째 거 풀자. 분수가 좀 짜증나지? 얼마 곱하고 시작? 12. 그럼 10이 되고 12 곱하면 4가 남으니까 잘 써. 12, 4, 8. 그 다음에 플러스 8x. 정확히 써라. 암산 안 되면 다 써. 이해 가죠 지금? 더하기 빼기 실수하지 않게. 11을 곱한다. 그럼 몇 x? 9x 플러스 얼마? 15이 되지. 괜찮아요? 그럼 정리. 4 플러스 8x 9x 플러스 15 넘기면 마이너스 x 넘기면 10이 돼요. 참고로 이항한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 그럼 얘는 x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11보다 크다가 되겠지. 첫 번째. 괜찮죠 지금? 이제 두 번째 풀자. 두 번째가 뭐야? 요거야. 얼마 곱할까? 4 곱하면 3x 플러스 5 4 곱하면 2x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대로 4가 돼야지. 그치? 동량 정리 3x 플러스 5 여기는 2x 플러스 2 넘기면 x 여기는 마 3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얘들아 근데 우리 이제 조금 빠르게 갈까 이거? 안 써도 알지 않니? 수직사 안 그려도 마 3보다 작거나 같고 마 11보다 뭐하다 크지? 그럼 해가 뭐가 되겠어? 마 11보다 뭐 할 거고 클 거고 마 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게 스텝 1이야. 나 x값 범위는 구한 거야. 그치? 연립을 만족하는. 이제 스텝 2. 근데 갑자기 x가 아니라 누구값 범위를 물어봐. 근데 A라는 놈은 x한테 뭘 붙인 뒤? 마이너스를 붙인 뒤 얼마를 더하라? 3을 더하는 거야. 그럼 저 짓을 하는 거야. 다 물어보자. 여기다가 누굴 붙이고 싶어? 마이너스. 그럼 부동호 방향이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돼. 아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치? 바뀌어 3 보단 크거나 같고 바뀌어 11보다는 작다가 돼야 돼. 맞아 여기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 3을 더해. 그럼 여기가 6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더해 14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놈이 누구야? 이놈이 내가 원하는 a지. 끝. 이게 a값 범위라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마지막에 살짝 뭐 바꿔주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a값 범위 괜찮죠? 오케이. 어렵지 않다 전혀. 그냥 각자 푼 다음에 해석하는 거고요. 지금은 굳이 수직선 안 그렸어. 그냥 보이니까 눈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잘 봐. 별거 없습니다. 유형 3번 잠깐만 볼래요? 제목에 요거 하나만 밑줄. 특수하네. 나 보편적으로 부등식은 뭐 사이값이 나온다든지 어떤 보다 크다, 어떤 것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 그럼 특수한 해는 뭐냐면 별거 없어. 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공통이 없는 거야. 혹은 해가 딱 몇 개인 거. 하나, 범위가 아니라 해가 딱 하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풀이법은 똑같아. 각자 풀고 공통 찾으면 돼요. 이해가요?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맨 마지막 거 갑니다. 724번. 똑같아. 아예 차이가 없어. 시간을 좀 더 줄이자. 얘다 3개짜리 부등식이면 당연히 뭘로 바뀐다? 연립으로 바뀔 거죠? 이해가지? 연립으로 바꿔도 한 번에 풀 수 있어. 그냥 바로 가려고 그래. 요 둘 먼저 풀자 그냥. 이해가? 얼마 곱하면 돼? 15. 그 앞에가 5니까 5x 플러스 10. 15를 곱하면 3이니까 6x 플러스 9. 끝? 됐어요 지금?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됐어? 두 번째. 이쪽을 풀자. 이렇게. 그럼 5랑 4니까 얼마를 곱하자? 20. 그럼 첫 번째는 4가 남으니까 8x 더하기 12. 뒤에는 5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20. 이렇게 정리가 돼. 맞아 지금? 넘어가면 얼마가 된다? 13x. 제 넘어가면 얼마가 된다? 13.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됐어요? 내가 이걸 만약에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별건 아니야. 층수를 나눠서 얘부터 갑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렇게. 됐니? 얘는 1보다 뭐하다야? 작거나 같다지. 그럼 같이 올라가 여기서. 그치? 근데 얘는 왼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럼 누구는 겹치게 돼? 1만 겹치게 되는 거지. 해는 뭐가 된다? only 1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저런 거 그냥 특수한 해라고 한다고요. 이해 가죠 지금?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그리면 끝나는 거라서 사실상.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가볍게. 이제 4번 가겠습니다. 4번. 4번은 거꾸로 주어지는 패턴이거든? 뭐냐면 식을 주고 해를 찾는 게 아니라 해를 주고 식을 찾는 거야. 거꾸로 갑니다. 봐봐. 우린 728번만 체크. 똑같습니다. 봐요. 자, 앞에 있는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밑줄. 해가 x는 3밖에 없었어. 짠! 이게 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를 푼 다음에 연립을 했더니 3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야. 그렇게 되는 AB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풀자 똑같이. 첫 번째 거 풀게요. 분수가 마음에 안 들죠? 전체적으로 6을 곱합시다. 그러면 5x 빼기 3. 가볍죠 그냥? 두 번째 것도 6을 곱하자. 몇 x? 2x 플러스 6a야. 됐어? 넘어가면 3x. 제 넘어가면 3 플러스 6a. 3으로 나누면 x는 여기 1 플러스 2a. 끝! 됐나요? 괜찮지? 두 번째 거 풀자. 두 번째 거. 그냥 바로 풀면 되네. x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10x 마이너스 5b가 되지. 쟤 넘기면 마이너스 9x. 쟤 넘기면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x는 부동방향 바뀌고 얼마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9로 나누니까 9분의 여기가 5b 플러스 2가 돼. 맞아요? 근데 봐봐.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겹치는 게 오로지 얼마라고? 3이려면 그냥 이 둘 다가 얼마면 된다? 3이면 되겠지. 그치?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되겠지. 이렇게 끝. 그럼 여기부터 정리하면 a는 1이 되는 거지. 그쵸? 얘를 정리하면 5b 플러스 2가 27이 되고 넘어가면 25니까 b 값은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a는 1, b는 5 하면서. 괜찮죠? 특별함이 없어요. 문제가 그냥. 자, 그 다음 넘겨서 유형 5번 가겠습니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우리 한 문제만 합니다. 732번 체크. 얘는 거기만 체크해줘. 마지막에 해가 뭐 할 때라고 돼 있어? 없을 때 밑줄. 뭔 소리야 그러면? 해가 없다는 말은 공통인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해가죠? 똑같아. 각자 풀고 그렸는데 공통인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야. 똑같이 갑시다. 첫 번째 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2를 곱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 부동은 바뀌지 않고 2를 곱하면 6x 마이너스 2a가 돼. 넘기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돼. 괜찮아? 자, 마이너스 주면 x는 부동은 바뀌어. 마이너스 때문에 5분의 2a 플러스 2가 돼. 첫 번째. 괜찮죠? 두 번째 거 풀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좀 얘기하자. 나 소수지. 0.2, 0.3, 0.4. 얼마 곱하고 시작해? 10 깔끔하게. 10 곱하면 2니까 10.
2니까 빼기 4x. 10 곱하면 3x. 빼기 4가 됩니다. 괜찮아, 지금? 넘어간 마이너스 7x. 넘어간 마이너스 14. x는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도 풀었고, 얘도 풀었어. 살짝 그릴게. 살짝 그릴게. 미지수지. 완벽한 놈 먼저 그려. 완벽한 거 먼저 그려. 얘 완벽해 먼저 그려.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어딘가 2가 있어. 얘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 이렇게 가는 거야. 맞아? 얘보다는 크거나 얘보다는 크다야. 근데 잘 생각하자. 얘들아,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잘 봐. 그럼 처음에는 얘를 기준으로 얘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를 먼저 따져. 그리고 등호 여부를 따져. 좌우를 먼저 따지고 등호 여부를 따지는 거야. 얘를 딱 찍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면 이 자식의 위치가 이보다 왼쪽에 있겠니, 오른쪽에 있겠니?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왼쪽에 있으면 겹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맞아요? 아, 그래야 안 겹치지. 맞아? 아,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5분의 2a 플러스 2가 2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크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물어보자. 여기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그 다음 고민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얘랑 똑같은 거지. 요 라인에서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봐봐. 얘는 색칠돼 있고 얘는 비어있지. 여기서 올라가도 겹치는 건 생겨 안 생겨? 얘가 여기서 올라가. 얘는 2를 갖고 있고 얘는 2를 안 갖고 있어. 겹치는 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지. 그럼 해가 없으니까 등호도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좌우를 판단한 다음에 등호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야. 좌우를 판단한 다음에 등호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야. 부등식에서 이해가지? 그럼 끝난 거야. 또 정리하자. 5를 곱하면 2a 플러스 2. 10이 되고. 넘어간 8이니까 a는 얼마? 4 이상이 되겠지. 그렇죠. 문제에서 a의 무슨 값? 최소값이니까 얼마? 4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저 등호 여부 따지는 거 핵심일 수 있어요. 등호가 있을까 없을까 이해가지? 오케이. 자,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야. 활용 갑니다. 이러면 연리 끝이야. 금방 해요. 오케이. 활용은 말 그대로 그냥 10만 잡으면 되는데 16번 체크합시다. 733번. 바로 갈게요. 오랜만에 복습 좀 할까? 초등, 중등 수학에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금물 문제 기억나죠?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지금 이거 나와요. 내신 볼 때는 종종 나와. 소금물 문제. 두 가지 공식은 기억해야 돼. 첫째, 농도. 사실 같은 공식이긴 하지. 얘들아, 기억나니? 농도는.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구해, 우리? 소금물의 농도는 소희야 기억나? 소금물 농도?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 기억하죠?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다. 괜찮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여기에 맞출 거야. 여기에. 얘가 식을 변형할 거야. 두 번째. 그냥 소금. 소금의 양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기억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이야. 끝! 요 정도는 좀 적어줘요. 알아야 푼다, 문제를. 약간 초등학교 때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거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저 정도는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유치하지만 나는 초딩 수학처럼 비커 그려가면서 풀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케이? 비커 그려가면서. 733번 빈 공간에 꼭 써줍니다. 당연히 위에 식을 그냥 변형하면 밑에 식이 돼요. 알지? 너무 당연해. 소금물 100g에 소금이 10g 있으면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10% 이런 거야. 그치? 자, 이제 갑니다. 천천히 가자. 문장을 읽으면서 식으로 바꿀게요. 16% 소금물 200g이 있다. 잘라줘. 해석할 거야.
자, 초등수학처럼 풀게. 이렇게 비커야, 비커. 비커 알지, 얘들아? 과학실에 있는. 항상 비커에는 세 개를 쓸게. 소금물, 소금, 농도를 쓸게요. 소금물이 몇 g이래? 200g이 있어, 그치? 소금이 얼마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농도가 몇 프로래? 16%. 항상 이 순서대로 쓸 거야. 소금을 구하자. 여기 있네. 소금을 구하자. 소금의 양은, 오케이? 100분의 농도 16 곱하기 소금물 200g. 됐나요, 지금? 그럼 약분되면서 얼마가 되니? 32.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괜찮아? 여기에 소금을 더 넣었어. 얘다 뭘 넣었다고? 소금을 더 넣었어. 소금을 더 넣었어. 마지막에 더 넣어야 되는 뭐의 양? 소금의 양.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의 범위지. 이걸 X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가 소금을 X만큼 더 넣은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얘들아, 물어본다. 잘 봐. 나 옛날에 이런 애 봤어. 서희야, 소금을 얼마큼 넣니? 원래 얼마큼 있었는데. 그럼 소금의 양은 얼마로 변해? 32 더하기 소금물은 그냥 200이야? 200 더하기 X. 당연한 거야.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다. 오케이, 이해가? 근데 그 농도가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몇 프로 이하? 20% 이상. 그럼 나 이걸 넣었을 때 농도를 체크할 거야. 갑니다, 이제부터. 농도를 체크하자. 이제 가자. 그러면 농도는 소금물 가운데서 쓸게. 200 플러스 X분의, 그치? 소금 32 플러스 X 곱하기 101개 변한 소금물의 농도인 거야. 이해가요? 얘가 몇 프로 이상? 20% 이상이 돼야 되고 20% 이상이 돼야 되고 25% 이하가 돼야 돼.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괜찮죠, 지금?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뭐 하기만 하면, 연립하기만 하면 식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게 되는 거지. 뒤에가 더 풀진 않을게요. 제가 정리해 봐야 돼. 이해가지, 얘들아? 오케이. 괜찮지? 뒤에 정리하는 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딱 끝냅시다. 736번 갑니다. 잘 봐. 얘도 별표. 은근히 나오는데 애들이 틀리더라고, 이것도. 얘들아, 이거 연산은 끝까지 해줘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당연히. 오케이. 736번 갑니다. 다음 표는 두 식품 A, B에 100g 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잘라줘. 물어볼게. 식품 A 보여? 탄수화물이 몇 g? 단백질이? 기준은 몇 g 당? 100g 당. 그럼 물어보자. 아주 상식. A 식품을 100g 먹으면 탄수화물을 몇 g? 10g. 단백질을 12g 섭취하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만약에 A 식품을 200g 먹으면 탄수화물을 20g, 단백질을 24g 먹는 거야. 얘를 내가 300g 먹으면 얘를 몇 g? 30g 이렇게 섭취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1g 당으로 바꾸는 게 좋아. 몇 g 당으로 바꾼다고? 100g에 10g이지 지금. 그럼 이거 기준을 1g으로 바꾸면 1g에 이제 얼마큼 먹는 거야? 0.1g인 거야. 이거 이해가? 100g에 12g이야. 1g이면 0.12g을 먹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기준을 1g으로 바꾸면 기본 단위로 바꾸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B도 100g이 기준이야. 100g 먹으면 탄수화물이 5g이야. 그럼 1g 먹으면 0.25야. 이게 지금 1g 기준이야. 100g 먹으면 6g이래. 1g 먹으면 0.6이 아니지. 0.6이다. 단위 봐야 돼. 100g 중에 6g이니까 이해가죠? 오케이. 내가 지금 괄호에 쓴 게 뭐야? 1g 당이야 지금. 이제부터 갑니다. 기본 단위로 바꾸는 거야, 세팅을. A, B를 합해서 몇 g 섭취했어? 300g. 잘라줘. 그치? 마지막에 섭취해야 될 식품 B의 양이지. 그럼 난 이렇게 할게. B를 내가 전체 Xg 먹을게. 전체 Xg 먹었어. 근데 둘 합쳐서 몇 g 섭취해야 돼? 얘가 Xg이면 얘는 몇 g이 되겠니? 300
마이너스 Xg을 먹게 될 거야. 그치? 그래야 둘이 합치면 300이 돼. 근데 봐봐. 1g당 얼마라고? 1g당 얼마라고? 근데 몇 g 먹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 얼마? 25x가 되는 거지. 섭취하는 게. 그럼 여기도 0.06x가 돼야지. 이거 이해가? 얘는 300-x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래? 0.1 곱하기 300-x라고 써야지. 이해가요? 여기는 0.12 곱하기 300-x라고 써야지. 이거 이해가? 세팅한 거 지금? 1g당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하는 게 문제 포인트가 돼요. 최종 이제 갑시다. 탄수화물은 42g 이상, 단백질은 24g 이상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럼 가자. 탄수화물은 내가 요만큼 섭취할 수 있고 요만큼 섭취할 수 있지. A, B를 먹으면, 그치? 근데 그 둘을 더했을 때 얼마가 넘어가면 되는 거야? 40이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럼 탄수화물 입장에서 보면 0.1 곱하기 300-x 더하기 0.25x 얘가 42g 이상이 되면 된다고.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단백질 입장에서 보면 0.12 곱하기 300-x 더하기 0.06x 얘가 얼마를 넘어가면 돼? 24g 이상이 되면 된다고. 끝. 이렇게 연립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괜찮지? 괜찮지? 좀 귀찮아. 소수가 있으니까. 좀 짜증나는 거. 0. 얼마 보여? 그럼 이건 10을 곱할까? 100을 곱할까? 100 곱해서 푸는 게 깔끔합니다. 거기까지만 한 번 더 가자. 한 번만 더. 위에 식에 100을 곱하면, 그치? 0.1에 100 곱하면 얼마야? 10. 10이야. 10이 정리되면 얼마? 3000 빼기 10x 더하기 100 곱하면 얼마? 25x가 되지. 100 곱하면 얼마? 4200이 됩니다. 괜찮아 지금? 밑에도 100 곱할게. 그럼 이 얼마니? 12. 얘랑 만나면 얼마야? 3600이 되지? 빼기 얼마야? 12x 더하기 100 곱하면 얼마? 6x. 100 곱하기 얼마? 2400이 되겠지. 끝. 이해가요? 또 안 풀리겠습니다. 연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서 끝나겠지. 괜찮죠? 이 문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요 괄호야. 이게 뭘 의미한다고? 1g당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필요로 하니까 얘가 세팅이 되는 거고, 그럼 요만큼 섭취했을 때 양들이 나온다는 거지. 괜찮죠 지금? 끝. 여기까지. 쉬워요. 요 마지막 문제들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만 체크하겠습니다. 숙제만 체크. 다음 시간부터 부등식이 좀 남는데 그거 절대값만 풀면 거의 끝입니다. 오케이? 숙제만 체크하자. 숙제만. 자, 뭐 당연히 A단계도 풀 겁니다. 그래서 697번부터 709번. 자, 697번부터 709번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714번부터 736번. 714번부터 736번이 됩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도 쌤이랑 테스트 본다.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영어 시간에 안 겹치니까. 괜찮지? 그 다음 우리 월요일날 몇 시 수업? 4시 반이야. 서희야 몇 시? 4시 반. 오면 쌤한테 바로바로 그냥 개별 숙제 확인 받을 거야. 그리고 질문은 공통으로 받을 거고 지금처럼. 이해가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조금 일찍 끝낼게요. 오케이. 질문 있거나 자료도 필요한 사람 얘기해주고 숙제 밀리지 맙시다.